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주 JB타임즈에서 잠깐 두바이 쫀득 쿠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혹시 드셔본 적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예약 중인데. 어, 이게 유행... 위안이 좀 되네. 네. 저만 못 먹어봤네요. 네. 사오겠습니다. 그 뜻 아니에요. 아유. 지난해 말부터 유행이 시작되는데 아직도 열기가 식지 않은 게 지난주 평일에 한 사람이 이제 오픈 시간에 맞춰서 매장에 찾아갔는데 앞에 이미 수십 명의 줄이 있었고 한 시간 넘게 네, 기다렸는데도 못 사고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람 적지 않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고거래 플랫폼에 아예 두쫀쿠 줄 서주실 분이라는 글까지 구인글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 줄 테니까 줄 좀 대신 서달라?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 건당 3,000원 드리겠다. 땡땡역 땡땡 가게 앞에서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줄을 서달라. 오전 10시까지 늦지 않게 와달라라는 글이라던가 3,000원 준다고요? 네, 건당 3,000원이고 인당 구매 개수가 이제 뭐 3개, 4개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같이 줄 서 주실 분 해가지고 저랑 같이 줄 서서 기다리면 건당 5,000원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인글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나도 사고 대신 써주면 당신도 내 거 좀 사달라.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이렇게 사실 뭐 웨이팅, 그러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12월 31일에서 새해 1일로 넘어가던 밤에도 이제 가게에 들어가기 위한 줄서기 대행 구인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일례로 뭐 비용은 3만 원이었는데 지원자가 30명 넘게 몰리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구인 이유를 보면 대체로 공통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겠다는 건데요. 이 시장의 주 소비자 그리고 공급자가 주로 20, 30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줄서기도 이제 직업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줄서기 대행을 부업으로 5년째 이어오고 있는 가명 김동인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부업으로 이걸 계속 해온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한창 유행이었던 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본격화됐는데 그때 보복 소비 현상이라고 해서 참았던 어떤 분노를 소비로 소화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네. 동시에 급성장했던 게 리셀 시장, 리셀 테크라는 거라고 해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확보를 해두고 비싸게 되파는 그런 재테크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브랜드 뭐 고가 명품 시계 가방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을 오픈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례로 한 스포츠 브랜드가 명품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내놨던 운동화가 정가가 3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최대 1,500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운동화가요? 네,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이요? 한정판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 이때 그 김동인 씨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는 수익이 거의 500만 원, 월 500만 원 정도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줄서기 대행으로 해서? 네, 대행만 해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이러한 수요가 점점 세분화되고 확장이 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줄서기 수요가 지금 여러 가지네요, 그러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음식점 같은 건 기본이고 아이돌 콘서트, 뭐 남원에 있는 춘향제 같은 것도 있고 트로트 가수가 온다고 해서 한정판 굿즈를 팔면 그거 받아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호텔 예약, 뭐 한의원 대기, 미용실 예약 같은 너무 다양하고 지역도 가리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전국을 돌아다니는 건 기본이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 가까이 노숙을 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줄을 대신 서는 일이 전국 단위의 일자리로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예. 김동인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모든 방한동호는 다 11월달부터 미리 준비를 해놔요. 이제 겨울잠 자는 준비 다 끝냈다. 약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그러거든요. 공간모자라던가 장갑도 한 두세 개 준비해요. 하나는 이제 현장 와서 연락이 잘 돼야 되니까 손가락 나와 있는 거를 하나 사고 이제 하나는 스키 장갑 뭐 이런 거 사고 신발도 운동 같은 거 안 신고 팔 달린 거 그런 거 신고 정말 추울 때는 예전에 군대 깔깔이 바지 있잖아요. 그런 걸 입는다던가 이건 뭐 부업이 아닌데 거의 뭐 전문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1월 달부터 겨울잠 잘 준비를 할 정도라고 네, 하는데 네. 원래 김동인 씨 같은 경우도 자영업을 했었는데 이제 고정비가 늘고 인건비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돈을 버는 여러 수단 중에서 이제 하나로 부업으로 줄서기 대행을 선택을 한 건데 네. 이렇게 줄서기 대행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 아르바이트를 두고 뭐 편하게 번다, 노동을 좀 해서 벌어라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혹은 일을 마치고 김 씨가 이제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전에 롤렉스로 비유를 할게요. 제가 막 한 20시간 동안 열심히 줄을 서고 짐 정리를 하고 또 교대를 했어요. 이제 의뢰인이랑 교대를 했는데 인사를 하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근데 그때 한번 현타가 와요. 나는 오늘 20만 원을 벌었지만 이 사람은 오늘 3만 원짜리 애초에 이 사람이랑 나랑 어떤 그런 차이? 그냥 뭔가 처량함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현타가 온다. 이게 뭐 사람이 갑자기 현실을 자각할 때 밀려오는 어떤 허무함이나 무력감을 뜻하는 신조어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서서 뭐 돈으로 시간을 사고 이렇게 기다림을 외주하는 소비가 워낙 일상화되다 보니까 어쩌면 좀 시간이 값싼 노동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유승민 작가도 종종 줄 서십니까? 저는 뭐 맛집 뭐 이런데 아니요. 저는 안 그렇게까지 먹고 욕심이 말지 뭐 이럴 없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런 주의였거든요. 아유 안 먹고 말지 뭐 줄 서서 먹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줄을 서서 기다림의 가치가 있는 거죠. 두세 번 그래도 줄 서서 먹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줄 설만 하긴 하더라. 근데 저는 대행은 시킨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대행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최근에. 심부름센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지금 이런 줄서기 대행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